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3월과 4월에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발표한 보도자료 모음입니다. 총 13건인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광주 농업기술센터가 지역사회랑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핵심 활동들 또 주목할 만한 점들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정보 나열이 아니라 어떤 점이 특히 의미 있는지 같이 짚어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육부터 기술 지원, 공동체 연대, 그리고 미래농업 준비까지 여러 활동들이 눈에 띄네요. 네, 가장 먼저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그 발달장애인을 위한 마음을 가꾸는 농부 치유농업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모집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스마트팜에서 작물도 직접 수확하고 모의 장보기 체험 같은 것도 한다고 하니까 참여자들한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치유농업이라는 게 단순 체험을 넘어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꽤 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상별로 딱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또 지역의 치유농업 전문가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전문성을 높였다는 점이죠. 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했군요. 네, 농업의 사회적 역할을 좀 더 넓히는 그런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꽤 다양하던데요. 늘봄학교랑 연계한 농업체험도 있고 농업아, 같이 놀자 같은 농업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4월부터 11월까지 쭉 운영된다고요? 씨앗폭탄 만들기나 계절 농산물로 천연 모기기피제나 유리세정제 만들기 같은 거요. 재밌겠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자연스럽게 생태 감수성도 키우고 농업의 가치를 배우게 하려는 의도가 잘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에게 농업의 중요성, 또 환경보호 의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활동인 거죠. 네, 그리고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이라든지 시민들 대상으로 우리쌀 수제맥주 만들기 교육 이런 것도 있네요. 특히 가루쌀을 활용한다는 점이 좀 독특했어요. 쌀 소비를 늘리려는 아이디어겠죠? 네, 그렇죠. 그냥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어떻게 새롭게 활용할지, 또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지 고민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루쌀 활용은 사실 남아도는 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또 글루텐 프리 시장 같은 새로운 수요 창출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농업인 지원 쪽은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좀 볼까요? 영농철 앞두고 농가에서 처리하기 힘든 고추대나 과수, 잔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무료로 파쇄해주는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 지원단 운영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죠. 이게 사실 농촌 고령화나 일손 부족 문제를 생각하면 농가에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불법 소각을 줄이니까 화재 예방도 되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또 자원순환 효과까지 있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죠. 환경적인 측면도 크네요. 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요일 확대 운영. 이것도 영농기의 농업인들 편의를 높여주는 좋은 정책이고요. 기술교육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벼, 농콩, 딸기 이렇게 작목별로 맞춤 교육도 하고 또 농사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 영농기술 교육도 있더라고요. 이론이랑 실습을 같이 한다고요. 네. 현장 수요를 딱 반영한 이런 맞춤형 교육은 농업인들 역량 강화랑 생산성 증대에 바로 연결되죠. 특히 새로 농사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농식품 가공 창업 지원하는 움직임도 눈에 띄었어요.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로 교육을 하고 2026년에는 농식품 가공 창업 보육센터도 연다고 하네요. 교육 수료생한테 입주 우선권을 준다니 뭔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농업의 6차 산업화, 그러니까 생산, 가공, 유통이나 체험까지 융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창업을 잘 키워서 농가 소득도 늘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려는 목표가 뚜렷해 보입니다. 기술 혁신 쪽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똑똑한 농사 지원 사업이 인상 깊었어요. 토마토랑 고추 농가랑 협력해서 2년 동안 스마트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한다고요. 네네. 경험에만 의존하던 농업에서 이제 데이터 기반 농업으로 가려는 아주 중요한 시도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데이터가 있으면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센서로 환경 데이터, 생육 데이터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해서 최적의 재배 조건을 찾아내는 게 목표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걸 넘어서 이 분석 결과를 농가가 실제로 활용해서 생산성이랑 품질을 높이도록 컨설팅까지 해주는 데 있습니다. 이미 2기 사업에서 고추 낙과 방지 같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정밀 농업이 확산되는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오, 성과도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농산물 출하하기 전에 잔류농약 검사해주는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소식도 있었죠. 소비자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확보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지원해서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는 걸 미리 막는 건 로컬푸드나 공공급식 같은 판로 확보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와,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광주 농업기술센터 활동들이 정말 폭넓네요. 그냥 농사기술 보급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 복지, 창업지원, 환경보호, 또 스마트 농업 같은 첨단 기술 도입까지 진짜 종합적인 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농업이라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기후변화나 시장 변화 같은 미래의 어떤 도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농업이나 청업 지원 같은 부분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걸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이나 혹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서는 이렇게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전체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가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